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영어 교육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학습 환경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바로 티솔 전문가 데이브 고 선생님 교재 1.3챕터 Teaching Environments, ENL, ESL, EFL 이걸 바탕으로 할 겁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방식이 정말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랬습니다. 어디 사는지, 또 일상에서 영어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나 학습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네. 교사로서는 이 차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짜는 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단추요? 네, 아이들 환경마다 맞는 열쇠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 열쇠를 찾는 여정, 오늘 저희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크게 세 가지 환경을 나누고 있잖아요. ENL, ESL, 그리고 EFL. 네, 맞아요. English as a native language, second language, foreign language. 네. 각 환경에 맞는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 환경의 본질을 좀 명확히 짚어보고 실제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환경, ENL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ENL, 그러니까 English as a native language.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환경이죠. 네네. 미국이나 영국, 호주처럼 영어가 이제 주 언어인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가정, 학교, 친구들 그냥 모든 환경이 다 영어겠네요?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이 영어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말 영어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환경이군요. 그럼 매 순간 영어를 쓰면서 자라니까 유창성은 당연히 따라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 보면 ENL 학생들에게도 뭔가 교육 목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유창한 아이들인데 뭘 더 가르쳐야 한다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일상 대화 잘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학문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아이들이 겉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부모님이나 심지어 교사들도 더 깊은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약간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교재 저자는 ENL 학습자들에게는 이 어휘력 확장, expand vocabulary, 이게 중요하고 특히나 교과서 내용 이해하고 에세이 쓰고 토론하고 이럴 때 필요한 학문적 언어, academic language, 이걸 키워주는 게 핵심이라고 딱 짚어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 잘하는 아이 이게 아니고 글도 잘 읽고 쓰고 또 생각도 깊게 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읽기 및 쓰기 능력 향상, 즉 문해력, 리터러시 전반을 다루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영어를 도구로 사용해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비판적 사고까지요? 네. 이게 ENL 교육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인 거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만들고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영어로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유창함 위에다가 더 정교한 언어 능력이랑 인지 능력을 쌓아 올리는 과정인 거죠. 아, ENL 환경에 대한 그림이 이제 좀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유창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점이 인상 깊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좀 시선을 돌려서 영어가 제2 언어인 환경, ESL은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 이건 이제 영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나라, 예를 들면 캐나다나 미국 같은 곳에 살기는 하는데 가정에서는 다른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를 쓰는 아이들 경우죠. 아, 네네. 이민가정 자녀나 유학생들. 맞아요. 대표적이죠.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캐나다 학교 다니는 한국 학생, 딱 떠올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네요. 집에서는 한국말 쓰는데 학교 수업이나 친구 관계, 심지어 마트 가서 장 볼 때도 영어가 필요한 상황. 그렇죠. 이 아이들한테 영어는 그냥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정말 생존 도구겠네요. 적응해야 하고.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ESL 학습의 핵심이에요. 영어가 이제 학업 성취, 스쿨 석세스하고도 관련 있고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는 거, 소셜 인테그레이션,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직업 기회, job opportunities하고도 바로 연결되죠. 공적인 영역에서는 영어를 써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ENL 환경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압박감, 또
또 필요를 만들어내죠. 그런 환경이라면 언어 학습 자체에 대한 뭐랄까, 심리적인 부담감도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교사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언어 지식만 전달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ESL 학습자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뭘 꼽냐면 말하기 듣기에 대한 자신감, confidence in speaking and listening. 이걸 심어주는 걸 꼽아요. 아, 자신감. 중요하죠. 네. 새로운 언어, 또 새로운 문화 속에서 애들이 위축되지 않고 뭐 실수 좀 해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어를 자꾸 써볼 수 있게 격려해주고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럼 실제적인 언어 능력도 키워줘야 할 텐데요. 특히 학교 공부 따라가려면 아까 ENL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던 그 학문적 영어, 여기서도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ESL 학생들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죠.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ENL 학생들은 이미 있는 유창성 위에다가 학문적 언어를 쌓는 거라면 ESL 학생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랑 이 학문적 영어 능력, academic English skills를 거의 동시에 혹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배워야 하는 약간 이중고를 겪는 셈이에요. 아, 동시에 해야 하는군요. 네. 교과 내용 따라가고 발표하고 시험 보고 하려면 일상회화 이상의 능력이 정말 절실한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문법이나 어휘, vocabulary, 발음, pronunciation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extra support 이게 필요하다고 딱 명시를 하는군요. 네, 맞아요. 모국어 쓰는 애들이랑 같은 교실에서 경쟁해야 한다면 더 세심하게 봐줘야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ESL 교사는 언어 형식에 대해서 좀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배운 내용을 실제 교실 안팎에서 자꾸 써먹어 볼 수 있는 충분한 실생활 영어 연습, real world practice, 이걸 제공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 지식하고 실제 사용하는 능력, 그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영어가 이제 공용어처럼 쓰이는 환경에서의 도전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할 수 있는 환경이죠. 영어를 그냥 외국어로만 배우는 경우 이건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네요. EFL 환경으로 넘어가 보죠. 네,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이거는 이제 영어가 사회의 주요 소통 언어가 아닌 나라들, 예를 들면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영어를 배우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대부분 학생들한테 영어는 그냥 학교 과목 중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환경이네요. 그럼 이 EFL 환경의 가장 큰 특징, 아니면 어려움, 이게 뭘까요? 단연코 영어에 대한 노출, 익스포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죠. 아, 노출 부족. 네. 교실 문만 나가면 영어를 듣거나 쓸 일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TV나 라디오, 길거리 간판,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거의 다 모국어로 하니까요. 영어를 살아있는 언어로 느끼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제한된 수업 시간하고 환경 안에서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노출을 좀 메우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교재에서는 어떤 전략을 제안하나요? 핵심은 교실을 영어 세상으로 만드는 것, 이거예요. 교실을 영어 세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지식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경험, 이걸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하는 경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자는 노래나 게임즈, 역할극,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같은 상호작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아, 그런 활동적인 것들? 네, 이런 활동들이 재밌고 동기부여도 되지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또 직접 말해보는 기회를 주거든요. 딱딱한 문법 설명이나 단어 외우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게 영어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교실 안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실 밖에서의 활동을 좀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네, EFL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그게 필수적이죠. 자료에서도 교사가 학생들한테 교실 밖에서 듣기, 말하기 연습, 리스닝 앤 스피킹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동기를 줘야 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미드나 영화를 자막 없이 본다거나 아니면 영어 학습 앱을 써보거나 아니면 온라인 스터디 그룹 같은 데 참여한다거나 스스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ENL, ESL, EFL
세 가지 환경의 특징이랑 교수 전략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새 환경을 좀 아우르면서 교사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조율해야 할지 좀 종합적인 시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교사의 역할, 그 핵심은 뭘까요? 새 환경을 비교해보면요. 각 학습자 그룹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초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네. 먼저 ENL 학습자는 이미 가진 유창성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력, 그러니까 문해력이나 창의적 글쓰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능력, 그리고 영어로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고급 언어 기술 연마가 목표인 셈이죠. 고급 기술 연마. 네. 반면에 ESL 학습자는 당장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언어 지원, Extra Language Support 이거 제공하고 배운 영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도록 실생활 영어 연습, Real World Practice 기회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예요. 생존과 적응을 위한 실용 영어가 중요한 거죠. 네, 실용 영어. 마지막으로 EFL 학습자의 가장 큰 숙제는 뭐니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어 노출 엑스포저를 극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사는 재미있고 상호작용적인 수업, 인터랙티브 레슨스를 통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라도 최대한 영어에 많이 접촉하고 사용해볼 기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하는 거죠. 노출과 흥미 유발이 핵심입니다. 결국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실이 ENL, ESL, EFL 중에 어떤 환경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 환경의 특성, 또 학생들의 구체적인 필요, 그리고 영어 노출 수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수법을 유연하게 조절, adaptive methods, 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 상태 보고 처방을 다르게 하듯이 교사도 학습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전략을 써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딱 정해진 한 가지 방식으로는 다양한 학습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다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 교재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맞춤의 중요성입니다. 학습 환경의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가 될까요? 영어 학습은 아이들이 처한 환경, ENL, ESL, EFL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각 환경의 고유한 특성과 학습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수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맞춤형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더 많은 영어 노출, 익스포저 기회를 주고 학생들끼리 의미 있는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게 하고 또 배운 내용을 꾸준히 연습, 프랙티스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이게 모든 환경에서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고 보니 이 자료에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부록처럼 뒤에 붙어 있었는데요. 교사가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 예를 들어 Do you understand? 라든가 아니면 Give me a thumbs up if you understand 이런 거요. 아, 네네. 또 영어 사용을 격려할 때 Can you try in English? 라든가 실수를 같이 고쳐나갈 때 Let's correct it together 같이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영어 표현들이 제시돼 있어요. 오, 실용적인데요. 네.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들하고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브고 선생님 교재 1.3 챕터를 통해서 ENL, ESL, EFL이라는 세 가지 영어 학습 환경의 특징과 각 환경에 맞는 교수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교실은 이 세 환경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교육 실천에 좀 신선한 영감을 주고 또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환경의 그런 독특한 색깔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적인 접근을 고민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교육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ENL, ESL, EFL이라는 큰 틀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는 교실 속 아이들은 같은 환경 안에서도 영어 노출 경험이라든지 학습 동기, 성격, 학습 속도 같은 게 저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그렇다면 이런 개별 학생들의 미묘한 차이까지 고려해서 여러분의 교수법을 어떻게 더 세밀하게 조율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별 맞춤 지도를 실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넘어서서 미시적인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성에 주목할 때 교육이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교육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